성장에 대한 둔화지 역성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르지 덜 오른 것들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ITS 사이클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을 뭔가 빠르게 교체하기보다는 바로 그 책에 나오는 역회된 숄더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약수익권이라고요.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겠느냐였던 방향성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선은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시각이에요. 중기 추세의 저항은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가의 바닥은 나온 상황입니다. 업황이 더 이상 나빠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 기존에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오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리튬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부분의 수요는 둔화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성장에 대한 둔화지 역성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번을 보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는 거, 여기에서 반등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요를 끌어줄 수 있는 주체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CATL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강하게 뭐 가격을 올리면서나 수요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아직은 좀 정체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3번 부분이 나타나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뭐 30조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딱 중기 추세 정도로 오늘 지수의 키를 맞추는 정도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매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윗꼬리를 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리튬에 대한 부분의 가격은 이제 중국 3개 업체, 칠레 1개 업체 이런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선도 업체들은 감산이 단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서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부분에 무게가 쏠려 있기에 보유를 하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지수와 현재 업황 상황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에코프로비엠 단기적인 흐름 그냥 요 딱 지금 트렌드로 보셔도 추세는 상승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하락 추세 저항 자리도 지금 돌파를 해놨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요 앞에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요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30만 원대까지는 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지 요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동차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2차 전지가 꽤나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GTC 2024 젠슨 황이 쫙 연설하면서 눈여겨봤던 부분이 뭐냐면 이 형님께서 이제 로봇들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그 AI 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시안적으로는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2차 전지고 거기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고 그게 수요가 이제 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메인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전기차 판매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요거는 지금 증가 다시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메탈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하나 긍정적인 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업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보셨으면 좋을 게 로봇이 그 피규어도 그렇고 그 사과 주는 그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그 젠슨 황 옆에 이제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뭐 강아지 같은 그런 로봇들이라든지 각 로봇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이 지금 이슈가 되잖아요. 그럼 AI가 시대의 트렌드인 것처럼 로봇 개발도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씩 가지고 있듯이 집집마다 냉장고가 한 대씩 있듯이 이 로봇이 가정마다 하나씩 들어서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로봇들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뭐 어떤 걸 쓰겠습니까? 갑자기 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리튬 배터리가 될 거고 그렇다면
이 배터리 섹터는 그 로봇의 어떤 먹거리 이런 거는 하나의 굉장히 좀 큰 먼 미래의 성장성으로 좀 이렇게 놓고 좀 보신다고 했을 때 지금 가격단 부근에서 만약에 좀 사셨다 한 25만 원대나 뭐 이런 데서 사셨다면 굳이 이 포지션을 갖다가 짧게 먹고 팔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미반도체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규님? 한미반도체. 매수는 해도 됩니다. 매수는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이기는 했는데 V자 반등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요. 쉽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뭐 나이키자 반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미반도체를 빼고는 HBM단에 대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가 같은 경우 좀 쉬고 있어도 방향성은 다시 상승으로 잡을 거라 보이고요. 여전히 12조 시가총액의 목표는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임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전에도 개장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시장 일각에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본딩 방식, MUF 소재 활용한 이 방식이 워낙 수율을 높여 놓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미 반도체 장비를 본딩 장비를 채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벤더가 두 개 공통적으로 간 적은 과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들은 좀 루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접근에 대한 부분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삐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현금이 있어요. 자, 반도체주들이 조정 나올 때 어떤 반도체주를 사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형 반도체는 한 개 갖고 가야 되고요. SK 하이닉스 그 15만 원에 대한 기준은 말씀드렸기에 그 가격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수요가 창출되는 부분의 핵심은 HBM입니다. 그 공정의 핵심은 본딩 공정과 검사 장비인데요.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에는 캠텍이라는 기업이 가장 좋아요. 본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를 핵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검사 장비 부분은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가 아직 의미 있는 수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상황에서 한 박스권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종목군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공정과 관련된 장비주들은 이제 한 단계 8분 음선을 넘어선 정도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반도체 수요가 창출될 때 핵심 기술들이 부각되는 시점들이 있어요. D램 같은 경우에 수율 회복이면 그때 맞춰서 관련된 종목을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의 핵심은 HBM단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술 진보들이 나타날 때 계속 종목들이 부각될 텐데 그의 핵심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이런 군을 먼저 보면서 좀 파생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어떤 게 부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짚어 드릴 거고요. 당장 접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계속 아침, 그 다음에 점심 이렇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가격대에 왔을 때는 또 언급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진짜 아쉬운 게 삼성전자도 정말 얘기 많이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 올라갈 때 자꾸 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오르난가 보다 하고 이제 뭔가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빠질 때는 그러니까요. 사기가 좀 손가락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 봤을 때 HBM이 됐던 CXL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거 다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붙여서 파느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부분들 소재, 부품, 소부장 요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동진 세미캠도 정말 자주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솔브레인이랑 이 두 개를 조정 나올 때 사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어떤 반도체단은 신고가에 놓여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냥 이런
들어오른 종목들. 네, 필수 무조건 써야 되는 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밸류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들이 조정 나올 때 그냥 분할로 담아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보지 말고 자동차 부품주 시간 좀 들여갖고 보시면 좋지 자꾸 않을까요? 우리는 네. 뭐가 잘 나가면은 네. 자꾸 그 잘 나가는 거를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러니까요. 좀 기다리기보다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같이 약간 좀 아직 오르지 덜 오른 것들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반반. 반반. 아, 네, 그렇죠. 치킨 반 양념 반.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분산 투자.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FOMC 회의를 기다려서 정확한 어떤 그 방향성을 좀 보고 네네. 결정을 하겠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지금 그렇죠. 해도 그것도 되지. 현명한 방법이죠. 네. 자,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 이주연 대표. 아니 이제 뭐 방향성을 보고 베팅하는 거 저는 좋다 맞아.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단 뭐, 크게 좀 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주들 지금 이렇게 튀었으니 네. 그거보다는 좀 덜 튀고 있는 네. 저 자동차 부품주를 보자. 저 PBR 섹터. 저 PBR 섹터. 알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혹은 지금 수익이 났는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이게 바뀌는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HBM과 관련된 부분에 CMP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는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웨이퍼 단에서 이게 가공을 할 때 마모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평평하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HBM 단에서는 중요성이 있고 차세대 단으로 넘어갈수록 강조가 되다 보니까 중요한데 동진 세미캠이 3E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벤더 거의 사실 확정이죠. 일부 확정인데 시장에 노출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놓고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 2조 5천억대까지는 기본 상승이 가능함을 열어두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FNS테크 같은 경우가 우리가 OLED 관련주들은 좋지 않은데 지금 그래도 시가총액 1,100억대까지 상승해 있는 이유가 그 CMP 부분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올해 실적이 적어도 평균 한 90억 정도 실적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130억 정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은 좀 상승을 해 있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진입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 10,000원 이하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1,300억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종목을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위에 구간에서는 좀 사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목에 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그 부분에 수주 나오는 형태가 나오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가능. 근데 여기에서 막 추격 매수는 아니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진 세미캠 이야기 드리면 사도 됩니다. 사도 되는데 오늘 지금 만약에 당장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종목의 비중을 15% 만약에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5% 정도 사신다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 오늘 지금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차트상 보시면 주봉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앞단에 이런 저항 자리를 오늘 뚫어내는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거래 대금도 터졌고 그러면 이게 이제 돌파했으니까 더 가겠지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요거 내일 음봉으로 조정 나오는 거 보고 내일 하루 종일 만약 이 종목을 내가 앞으로 사모겠다 하루 종일 보면서 저점 매수 자리를 어디로 가져갈까 요걸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이 뭔가 그 시세 탄력이 빵빵빵빵 나오는 그런 어떤 소형주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올랐다가 여기도 조정 받았다가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조정 받았다가 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저항단을 돌파한 그런 구간에서의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조정받고 그때 아니면 조정 내려올 때 그렇게 사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의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크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인 거고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의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지금 돌아 세우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고요. 그러면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내가 놓칠까봐 막 급하게 추격하시기보다는
조정 나올 때 기다려서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돌리는 시점에서의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 동진 세미캠은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각이 크게 안 됐어요. 노스볼트사의 응급제 10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스웨덴 법인을 설립을 해놨고요. 25년도 응급제 매출 7천억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단의 어떤 큰 빅사이클의 소재 관련주로 우리가 뭐 볼 수 있겠지만, 그걸 또 떠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향후 증시도 좋고 업황도 좋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다 괜찮겠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조정 나올 때 막 내려 박아가지고 와 이거 겁나는데 손절해야 될까? 이 마음이 딱 들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5% 정도 들고 있으면 급락 나올 때 막 무서운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손절해야 되나 고민될 때, 그때 매수 버튼을 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소부장은 낙폭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소부장을 줄이고 대형주로 붙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라리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면서 같이 가는 거지. 대형주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치고 가고 소부장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 이게 주가가 간극이 그렇게 벌어져서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매매 타이밍을 아주 탁월하게 맞춘다고 하면은 이거를 고점 부근에 팔고 저점 부근에 살 수 있는데, 그러다가 자칫 두 가지 다 저는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ITS 사이클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을 뭔가 빠르게 교체하기보다는 그냥 눌림 같은 경우의 형태가 나오더라도 그 낙폭이 안 클 수 있습니다. 단 변수가 하나씩 있을 수 있는데, 그 변수는 최대한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릴 테니까 교체 매매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현이화. 현재 마이너스 15%인데 오늘 조금 오르니까 그냥 손절할까요?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물타! 그런 얘기를 할 줄 김일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타!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실적 엄청 좋은 종목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어디부터 얘기 드렸냐면, 서현이화가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요 바닥을 형성한 거 확인하고 요 조정 나올 때부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요 항상 조정 나올 때 이야기 드렸거든요. 올랐다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 사세요. 올랐다 내려오면 사세요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단의 종목들 그냥 담아두고 여러분들 기간 조정 좀 거치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구간들이 다 이런 구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 한번 시세 크게 터졌잖아요. 이거 지금 밸류로 봤을 때 이거 싸요. 여기 가격이라고 해도 쌉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가격이에요. 현대기아차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자동차 판매량도 괜찮고 1, 2월 달 합으로 봤을 때는 16% 정도 증가했고, 지금 이 종목 지금 서현이화는 내리다가 반등 주다가 지금 저점을 한번 깼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반등 나왔다가 조정받고 지금 이렇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를 차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팔면 안 돼요. 내일 울어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나 울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그 책에 나오는 역헤드 앤 숄더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돌파했던 구간단의 어떤 밴드대에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오늘 뭐 성우 하이텍도 그렇고 서현이와 아까 대표님이 뭐 살지 생각해두라 했는데 저는 그냥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요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 얘기할 거였거든요. 예. 서현이와 그다음에 성우 하이텍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기차 아니 그 할아버지를 새롭게 만든다 해도 우리 앉는 의자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인테리어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현대기아 자동차가 갑자기 뭐 새로운 신생기업이랑 계약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몇십 년 동안 같이 장사해온 믿을 수 있는 제품의 퀄리티를 찍어내는 회사랑 하겠습니까? 계속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차 뼈대 없으면 차 못 팔아요. 그죠? 실적이 잘 나오면 여기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좀 올라오면 손절할까? 왜 손절해요, 이거를? 지금 뭐 딴 거 추격하면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손가락 관리 잘해요. 손가락 관리. 그 추격하는 거 사지 마세요. 올라가는 거 추격하는 거 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야, 저 맨날 그 우상향 신고가 종목 사해라고 해놓고 추격하는 거 올라가는 거 사지 말란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급등이 나오는 걸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 있는 게 딱 매수할 구간에 들어왔을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짜리지 팔짜리가 절대 아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물 타! 물 타! 물! 안 타면 혼날 것 같아. 물 타야 돼요. 이런 걸 물 안 알았어. 타면 뭘 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 회사님, 물 타신대. 네, 우리 저 이주연 대표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10%인데 물 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건.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10%요? 이거는 물 타 이거는 좀 이건 안 나오겠네요. 일단 그 2차 전지하고 철강 같이 본다라면 올 하반기쯤 철강 업황도 좀 많이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면요. 일단 가격은 한 40만 원쯤에 혹시나 사지면 이런 구간이 일단 진입을 해볼 만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요 단기적으로 이런 가격단 40한 25,000원 요 구간을 뭐 지금 한 세 번째 지켜주고는 있는데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글쎄요, 저는 확실하게 좀 방향이 잡힌 이후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